저는요, 시장 한 귀퉁이 떨이 좌판을 돌아다니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쩔 땐 콩나물 한 줌, 어쩔 땐 조금 시든 상추 한 단,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깎아준 단감 2개. 장바구니 하나에. 오늘 하루 식사가 다 담기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할머니는 늘 떨이만 고르시네. 안타까워라. 요즘 물가에 혼자 살기 힘들지. 저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 한 번, 고개 한 번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확신하는 눈빛이 됩니다. 저 할머니 진짜 아무도 없는 거야. 거지같이 사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남이 하는 말은 마음에서 지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가족이 내뱉는 말은 달랐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내. 결혼 초엔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휴, 어머님은 왜 자꾸 저런 옷만 입으세요? 시장 냄새가 너무 배어요. 집엔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노인 혼자 시장떨이 사러 다니는 거 창피하잖아요. 뉴스에도 그런 거 나와요. 자식이 없거나 버려졌거나 그런 이미지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명절날이었습니다. 제 손엔 작은 시장 봉투 하나, 방금 지은 시래기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눈빛이 참 차갑더군요. 그 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그냥 전화 주세요. 저희 애랑 남편 이제 식사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쓱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시장 음식이네요. 아휴, 엄마가 아니라 시장 아주머니 같아요, 정말. 그날 이후 전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에 혼자 밥을 먹고 시장표 반찬에 된장국 한 그릇.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와의 대화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떨이 사러 오셨어요? 이쪽은 무 좀 푸짐하게 줄게요. 아까 누가 안 사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천천히 돈을 꺼냅니다. 절대 그냥은 받지 않습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의 자존심이니까요. 가끔 시장에서 며느리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녀들은 저를 힐끗 보곤 속삭였습니다. 어머, 쟤네 시어머니 저기 있대. 떨이 사러 다니는 게 취미래. 요즘도 그래. 그럴 땐 그냥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돌도 말도 다 뒤에서 날아오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같이 안 사시길 다행이에요. 저희 사는 아파트 어머님 스타일이랑 안 맞아요. 솔직히 어머님 모시고 다니는 것도 좀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눈엔 내가 거지로 보였구나. 아무리 돈을 쥐어줘도 내 눈엔 내가 시장 좌판 냄새 나는 노인일 뿐이었구나. 사실 제가 떨이를 고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서? 아니요. 그게 남겨진 것들이니까요. 세상에서 조금 빗겨난 것들, 사람들 손에서 밀려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저였고 저는 그런 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그걸 거지 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다 퍼주고 사는 거. 요즘 말로는 거지 마인드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머님 보면 안쓰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날 밤 혼자 국을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거지일까? 나는 정말 그렇게 보여야만 하는 걸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저는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수자야.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니? 그러곤 혼자 웃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다만 누군가는 내가 살아있는 걸 몰랐으면 해서 조용히 살고 있었을 뿐이란 걸요.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시장을 도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진짜 이유가 곧 그 아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더더욱 몰랐겠지요.
그날은 참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와 콩나물 무침을 무쳐두고 혼자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 너머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애는 제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부터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현금 조금 있으세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요. 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여유 없어. 미안하구나.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불쾌하다는 듯 가방을 챙기다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바닥에 천천히 날아앉았지요. 저는 습관처럼 그 종이를 주워 그 애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마흔식당 사장 3천만 원 보증금 입금 확인.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식당, 사장, 3천만 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이는 깜짝 놀라며 영수증을 뺏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창업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담 받거든요. 진짜 계약은 아니에요. 말끝이 너무나 가볍고 익숙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의 말투였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라, 사장이라, 3천만 원이라. 그 애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꿈이나 계획 같은 걸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기력했고 무언가 도전하려는 열정 따위는 제가 알던 그 아이에겐 없었지요. 그리고 무섭게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제 통장 잔고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끼고 살았습니다. 시장 떨이만 고르고 옷 한 벌을 10년 입고 누구에게도 내 돈을 쉽게 넘긴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단 한 가지 욕심낸 게 있다면 내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하나였습니다. 그 통장은 제게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통장도 책장 깊숙이 숨겨뒀었습니다. 문득 통장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아, 이 통장요? 마지막 거래가 3천만 원 이체로 되어 있네요. 며느리분 이름으로 들어갔고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며느리 이름이요? 직원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이 직접 오셔서 같이 창구에서 처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제 손을 잡고 함께 은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 요즘엔 어르신 계좌는 재확인 서명이 필요하다네요. 그냥 한 번만 도장 찍고 오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데려갔고 전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석자와 도장을 찍었죠. 그 서류가 내가 모은 전부를 넘기는 문서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내 돈을 가져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자식의 이름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장 속에 그 통장을 다시 넣으며 그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이 통장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나란 사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제가 그날부터 달라졌다는 걸요. 저는 다시 매일 시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뚜렷하게. 사람들 눈에 띄게 움직였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애가 내 이름을 지우려 한다면 나는 세상에 내 이름을 다시 새겨넣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몰래 빼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제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안에 숨겨뒀던 자존심까지 뺏은 거였지요. 그날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애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가족 단톡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뺐습니다. 가끔 손주 사진만 올리고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라질 존재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은요, 속으로 분노가 쌓이면 숨도 쉬지 않고 견디는 법입니다. 저는 그 애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대신 제 마음에 작은 복수 하나를 심었습니다. 먼저 시장을 돌며 일부러 더 눈에 띄게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허름한 차림을 더 입었고 일부러 떨이만 사면서 상인들에게 인사를 또렷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아직도 혼자 사시나 봐. 아들 며느리는 뭐 하길래 저렇게. 근데 희한하지? 그 사모님 지나가면 이상하게 장사가 잘 풀린다니까? 그리고 그 애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돌던 시장통. 그곳의 상인들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요. 그 아이가 어머니를 거지라 불렀던 바로 그 입으로 이 시장의 구석구석을 빼앗기 시작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사실 저는 한때 이 시장이 죽어가던 시절 지역 상인 연합회에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만 제 이름으로 등록된 작은 재단이 하나 있었고 그 재단은 청년 창업, 전통시장 홍보를 돕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현장 답사 나온 이들을 위해 밥 한 끼를 사며 이 골목을 살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식회 전통시장 브랜딩 행사. 전국 각지의 푸드트럭 창업자들과 골목 상권을 연결해 신규 매장을 지원하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행사였죠. 그 행사. 다음 달 바로 이 시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모른 채 식당 오픈 날짜를 정했습니다. 행사와 딱 같은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돌며 그 아이의 간판이 걸린 가게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간판엔 마흔식당. 당당하게 사장 명패가 붙어 있었고 그 옆엔 제가 모은 3천만 원의 냄새가 어렴풋이 풍겨왔습니다. 상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집 아드님 며느리 맞죠? 이상하더라고요. 사모님 어머닌 줄 모르고 험한 말도 하던데. 식당 연다더니. 근데 행사 날이랑 겹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전 초대받은 사람이라 바쁠 것 같네요. 행사 주최 측은 저에게 명예자문이라는 이름으로 당일 단상에 오를 것을 요청했고 저는 간단히 수락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가 가장 싫어하는 건 자기 앞에 거지처럼 보이던 제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여깁니다. 하루하루 떨이만 고르고 한 끼에 행복해하며 사는 세상과 단절된 구시대의 잔재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떨이를 사는지, 왜 시장을 떠나지 않았는지. 이 손으로요. 한때 작은 가게 하나를 지켰고 가족을 먹여 살렸고 시장을 살렸고 사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그 아이의 식당 앞에 운명을 세우게 될 겁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장 한복판, 그날 제가 무슨 이름으로 초청받은 사람인지.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장 축제와 동시에 열린다는 청년 창업 시식회. 그리고 그날이 그 아이, 제 며느리의 식당 오픈일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시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떠들었습니다. 이 가게요, 제가 진짜 힘들게 준비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짜 혼자 했어요. 거기엔 제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마치 저란 존재가 애초에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시장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 며느리 가게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 말씀 없으시던데? 추천도 없고 행사 준비에도 얼굴이 안 보이시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된 의자에 앉아 오늘 펼쳐질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시장엔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행사였기에 푸드트럭도 공연도 홍보 부스도 많았고 전통시장 안쪽 가게들엔 시식객들이 바글바글했죠. 다들 행사 팸플릿을 들고 움직였고 팸플릿엔 제가 참여한 청년 지원 협동 프로젝트 매장들이 선명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아이 가게는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는지, 왜 아무도 메뉴판을 들여다보지 않는지. 그 아이는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세요. 맛있는 집이에요. 청년 사장이 직접 하는 집이에요. 그 말이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사람들은 고개만 돌릴 뿐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썰렁했습니다. 주방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손님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고 휴대폰을 들고 이것저것 검색하더군요. 그러다 SNS에 올린 글을 수정했습니다. 오늘 시장 축제 날. 혼자 준비한 첫 시작입니다.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당당히 열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사 시간은 다가왔고 무대 앞자리는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시장 상인 대표, 지역 정치인, 지원 사업 관계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 저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 이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사업을 위해 몇 년간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일해온 사람이니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시식 행사가 아닙니다. 이 시장을 살리고 이 골목을 다시 웃게 만든 분들을 조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행사 담당자가 제게 살짝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곧 소개됩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그 아이는 시장 안에서 가장 한산한 가게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릴 정도로 불안해진 얼굴. 뺨엔 이미 땀이 맺혀 있었고 가게 안에선 종업원이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문득 무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자는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묵묵히 수년 동안 골목을 지켜온 한 사람. 김수자 사모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멈춰서 숨을 고르고 시장 입구 쪽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는 걸 보며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왜 어머님이 거기?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아이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 아이가 꿇은 그 자리는 제가 수년을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무시당하고 거짓 소리 듣고 떨이만 고르며 살아온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처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행사 관계자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꿇어앉아 있는 식당 앞 간판을 조용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로 시장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떨이만 사던 이 손이 내 식당에 불을 끌 줄은 몰랐겠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사모님 덕에 살아났어요. 사모님 없었으면 이 시장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이 시장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지역 지원 사업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한 줄의 공문서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밤마다 사전을 들춰가며 하나하나 단어를 익히고 보조금이란 개념조차 모를 상인들을 대신해 신청서를 써줬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성과 보고서엔 외부 기획자, 재단 후원인 이런 이름만 달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름보다 사람을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시장 상인들과 의형제 같은 관계가 되었고 1명, 2명 청년 창업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이요. 그 아이가 초짜라며 비웃었던 경쟁 식당 사장들입니다.
그 아이는 SNS에 가족 도움 없이 시작한 가게라고 올렸지만 정작 그 가게가 선 그 자리는 제가 피와 시간으로 일군 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걷는 길 위엔 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그 아이는 그 그림자를 짓밟고 지나가려 했던 거죠.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무대 정리가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아이의 뺨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떨이만큼도 안 되는구나.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는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그제야 처음 진짜 나를 본 것뿐이었죠. 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시장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선 청년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고 떡볶이 가게에선 한 아이가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이름으로 산다. 그날 저는 그 말의 뜻을 다시 새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을 살린 사업이 몇 개인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시원 책상에 앉아 지새웠는지, 그 아이가 쓰던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왜냐하면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제 무릎 아래에서 그 모든 걸 스스로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이제 압니다. 떨이를 고르던 손이 사람을 고를 줄도 안다는 걸. 그리고 그 손이 자신의 인생 하나쯤은 아주 조용히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 후 전 다시 시장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처럼 떨이를 고르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 채소 잎을 하나하나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이젠 더 이상 불쌍하다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제게 고개를 숙였고 오늘도 오셨네요. 그냥 지나치면 섭섭하죠.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상인은 제가 좋아하던 깻잎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모님이 고른 건 팔리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겁니다.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전 예전처럼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지도 않았고 신문에 나가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 김수자. 평생 남의 아내로, 남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냥 김수자라는 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예전보다 활기를 띠었습니다. 청년 사장들은 고객에게 손님처럼 인사했고 어르신들에겐 의자 하나라도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게 한쪽에서 저를 보면 몰래 뒷문으로 나와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하고 부르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 식당은 결국 정리되었고 시장통 안쪽 골목에 조그마한 도시락 가게를 냈습니다. 간판도 없이 A4 용지에 손글씨로 쓴 수제 반찬 이라는 문구 하나만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는 시장에서 제일 이른 시간에 나왔고 주먹밥,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를 담아 시장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장사라기보다는 봉사에 가까웠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그 아이 나름의 참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제가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받아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우린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다시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태도로.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떨이를 고릅니다. 하지만 이젠 그 채소가 눌렸는지 시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남은 온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떨이처럼 남겨진 존재가 아닐까. 누군가 고르지 않은 인생, 누군가 지나친 인연, 조금 상처난 마음. 하지만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조금만 손질하면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주눅 들지 않고 그냥 김수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제야 마음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머님 창피하니까 시장 좀 그만 다니세요. 지금의 저는 그 아이가 말했던 창피한 시장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골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제 복수였고 그게 제 방식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작은 장바구니에 깻잎 한 단, 단감 몇 개를 담으며 조용히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끔 떨이를 고르듯 사람을 고릅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건 더 이상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김수자, 그 이름으로 오늘도 잘 살아냅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